왕관의 무게 때문에 결국 목숨까지 잃어야 했던 한 어린 왕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비극적인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체 어떻게 한 왕자는 자기 친조카, 그것도 16살짜리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권력 다툼의 핵심에 있는 아주 잔인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우선 이 어린 왕, 단종이 얼마나 위태롭고 외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보세요. 왕위에 오를 무렵 단종은 사실상 혼자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심지어 아버지인 문종마저 즉위 2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불과 12살의 나이에 왕이 됐는데 주변엔 힘 있는 신하들 뿐이고 정작 기댈 수 있는 가족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정말 조선 역사상 가장 외로운 왕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 왕에게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절대적인 정통성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조선 건국 이래 4대 만에 처음으로 왕과 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 즉 적장자가 왕위를 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뭐랄까, 수십 년간 조선이 그토록 원했던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왕위 계승이었던 거죠. 그런데 왕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권력은 김종서 같은 고위 신하들에게 쏠리게 됩니다. 바로 이 권력의 공백, 이게 말이죠. 저편에서 조용히 칼을 갈고 있던 한 야심가에게는 정말 완벽한 기회가 되어주었습니다. 그 야심가의 정체는 바로 단종의 친삼촌 수양대군, 그리고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양대군과 한명회, 정말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습니다. 왕족이라는 신분과 끝없는 야망을 가진 수양대군, 그리고 비상한 머리를 가졌지만 출세길이 막혔던 최고의 책사 한명회, 이 둘이 손을 잡았을 때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조합이 탄생한 거죠. 이들의 계획이 바로 우리가 계유정난이라고 부르는 쿠데타입니다. 조선 왕조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버린 이 사건은요, 1453년 10월 단 하룻밤 사이에 아주 치밀하고 잔혹하게 실행됩니다. 계획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간단하고 효과적이었어요. 먼저 권력의 핵심인 김종서를 집 밖으로 유인해서 쇠몽둥이로 살해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궁궐로 달려가서 김종서가 역모를 꾸몄다고 거짓 보고를 하고 궁궐을 장악해버리죠. 마지막으로 한명회가 미리 만들어둔 살생부에 오른 신하들이 궁궐로 들어오는 촉촉 기습해서 모두 죽여버립니다. 와, 진짜 단 몇 시간 만에 어린 왕의 팔다리를 전부 잘라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수양대군은 왕관을 손에 놓고 세조가 됩니다. 하지만 그의 왕좌는 온통 피와 배신으로 얼룩져 있었죠. 쿠데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세조는 자기를 도운 43명에게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나눠줬고요. 반대파의 아내와 딸들은 노비로 만들어서 공신들에게 줘버렸습니다. 나라 전체가 그야말로 혼란에 빠졌어요. 왕부터가 저렇게 폭력으로 권력을 잡았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냐,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진 거죠. 이게 바로 세조를 평생 괴롭힌 정통성의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조의 통치에 정면으로 맞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조의 왕위 찬탈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세종대왕이 아꼈던 충신들, 우리가 바로 사육신이라고 부르는 분들이죠. 이들의 충심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 몸이 썩어 먼지가 될지언정 우리 임금을 향한 마음은 변치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명나라 사신을 위한 연회의 날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는 거사를 꾸밉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동료 중 한 명이었던 김질이 이 계획을 밀고 하면서 모든 게 숲으로 돌아가고 말죠. 이 사육신 사건은 세조에게 아주 끔찍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해줬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단종이 살아있는 한 이런 일은 계속될 것이다. 단종 그 자체가 바로 정통성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세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단종을 중심으로 뭉칠 거라는 거죠. 이게 세조가 가진 가장 큰 딜레마였습니다. 결국 세조는 자신의 왕좌를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 가장 비극적인 선택을 합니다. 멀리 유배지에 보내두었던 조카
단종에게 사약을 내리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때 단종의 나이가 고작 16살이었습니다. 세조는 그렇게 왕위를 지켜냈을지 몰라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역사의 심판이라는 훨씬 더 길고 복잡한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그가 죽고 나서 노산군이라는 이름으로 잊혀졌던 단종. 그의 묘는 60년 넘게 버려져 있다가 중종 때 겨우 찾아냈고요. 국가가 관리하기 시작한 건 광해군 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숙종 때 이르러서야 다시 왕으로 인정받게 되죠. 무려 24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단종의 억울함을 외친 결과였어요. 한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이 나왔죠. 사람들이 단종을 기억하는 건 정당하다고 믿는 목표를 위해 옳지 않은 수단을 선택한 것에 대한 단죄다. 정말 맞는 말 같아요. 결국 호세 사람들은 세조의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 단종의 이 슬픈 비극을 기억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이게 바로 그의 삼촌에게 내린 영원한 역사의 심판인 셈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폭력으로 얻어낸 권력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정말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단종과 세조의 이야기는 설령 당대에는 왕관을 손에 넣을지라도 역사의 심판이라는 마지막 판결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